자, 이번에도 스윙 투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올렸던 스윙 투자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장이 평온한 상태에서 그때 어떤 개별적인 이슈가 나왔었고 또 거래량이 집중이 되었을 때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고 또 투자하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스윙 관점은 비슷하지만 약간은 투자하는 방식이 조금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고 오늘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주식을 투자하기 전에 가장 강조를 해드리는 것이 바로 종합주가 지수, 코스피의 지수 흐름을 가장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RSI 지표가 30포인트가 깨졌을 때 그때를 과매도권으로 분류하고 있고 그 시점은 단기간에 매수하기 좋은 기회로 보고 있고 실제로도 투자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또 어떻게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RSI 지표가 30포인트가 깨졌다는 것은 시장의 과매도권에 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은 투매도 많이 나왔을 것이고 또 무서워서 던진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평온하게 투자를 하다가 한 번씩 코스피 지수가 RSI 지표가 30포인트가 깨졌을 때 이런 시간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 매달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뭐 3, 4개월에 한 번씩은 과매도권에 접하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도 작년 12월이었죠. 그때 시장이 과매도권에 접했었고 그 이후로 지수는 또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스윙 기법은 이 시장의 과매도권을 포착하고 두 번째는 그 타이밍에 시장의 관련 업종들을 매수해서 뭐 짧게는 2, 3일 정도 또는 길게는 뭐 일주일 이상 그 기간만큼 투자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코스피가 한번 과매도권에 접했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과매도권에 접했을 때 그때가 이 캔들이었습니다. 4월 7일 월요일 그때 처음으로 코스피가 과매도권에 접했었죠. 자, 그럼 우리가 과매도권에 접했을 때는 무작정 매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시장 흐름을 지켜보고 일반적으로 종가 무렵에 우리가 종가 무렵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삼성전자예요. 자, 똑같은 위치에서 매수를 했죠. 하지만 3일 동안은 과매도권을 벗어나지 못했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되려 이틀 동안 주가가 더 빠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며칠 지나고 나서 지수는 6.7% 급등이 나왔었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내가 월요일 종가에 매수했었다면 최소한 5% 이상의 수익을 봤었다는 거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5%의 수익은 많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매도권에 접했을 때는 평소보다는 비중을 조금 더 세게 들어갈 수가 있고 수익률이 조금만 낮다고 해도 그만큼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지 않았었고 대형주 내에서 조금 더 시총이 작은 종목들 3, 4월 당시에 시장 흐름이 너무나 좋았던 업종들 대표적으로 뭐 하나오션을 볼까요? 이 종목을 동일하게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동일하게 저점이었죠. 4월 7일 월요일 그 종가에 처음으로 매수를 했었고 이때였습니다. 그럼 지수는 6.7%의 반등이 나왔지만 하나오션을 어림잡아도 25% 정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발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스윙 기법은 이런 구간들, 시장이 다소 평온한 구간들 그런 구간일 때 한 번씩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은 1년에 몇 번 발생되진 않습니다. 못해도 3, 4개월에 한 번씩 발생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만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구간인 만큼 여러분들이 평소처럼 투자를 하고 나서 최근에 이런 구간들이 접한다면 평소보다는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한 가지 조심할 부분이 있다면 만약에 시장은 이렇게 반등이 나왔지만 내가 보유한 종목은 시장에 비해서 반등은 그렇게 썩 나오진 않고 옆으로 기어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한 번쯤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보다 약한 종목이라는 뜻이 될 수가 있고 한 번씩 다시 시장이 이렇게 반등하다가 또 눌리게 된다면 그때는 별다른 반등도 없었지만 되려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한 차례 조심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리 과매도권에 접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종목이나 매수해서는 안 되겠죠. 그 전에 시장 흐름을 보면서 지금 이 종목이 시장보다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나? 또는 하락장에서 이 종목이 시장보다는 덜 빠졌었나? 그런 생각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하나오션을 보면 자, 시장이 3월 중순부터 급격하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비슷한 시점에 빠지긴 했지만 단순히 각도상의 흐름을 보더라도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보다는 급격하게는 빠지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죠. 물론 반등은 조금은 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달 동안의 흐름을 보세요. 코스피는 3월 당시에 쌍봉이 형성이 되었고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직전 고점도 돌파했었고 또 하락장에서는
직전 저점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지수보다는 그래도 선방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과매도권을 접했을 때 한 번쯤은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렇게 과매도권을 접하게 되면 솔직히 투자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10개 중에 9개는 다 부정적인 기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또는 시장이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뭐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내용들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해도 이런 구간에 접하게 되면 상당히 투자하기는 난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조금은 역발상으로 시장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내가 조금은 두려움이 있다면 한 번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씩 분할 매수를 통해서 여기서 시장에 더 과매도권에 접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매수를 했다면 2번, 3번, 4번, 최소 뭐 5번 이상까지도 그렇게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마련해 두고 조금씩 매수를 해 나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뒤로 가서 보면 자, 시장에 과매도권에 접했던 사례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 구간은 모두 다 마찬가지였죠. 가장 최근에 12월, 그 당시에도 지수는 큰 반등이 있었고 8.6%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때 반도체도 큰 반등은 아니었지만 한 5.5% 정도, 그 정도의 반등이 있었고 또 11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으로 과매도권에 접했던 이 캔들 있죠? 저점에서 한 2주 만에 4% 지수의 반등이 나왔다면 삼성전자는 16%, 또 굉장히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당시에도 한번 과매도권에 시장이 접했었는데 지수의 반등은 6.3%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별다른 반등이 나오지 않고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시장은 반등이 나왔지만 내가 가진 종목은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기다릴 것이 아니고요. 이때는 한 차례 한 발 물러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은 반등이 나왔지만 종목 자체는 반등이 나오지 않았다 라는 것은 지금 이 종목을 바라보는 전망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물음표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시장이 과매도권을 접했다는 것은 빠르게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첫 번째는 그 전제가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그럼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아무 종목이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과매도권에 접하기 직전에 한 2달 정도의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그래도 선방을 했었는지, 또는 지수보다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종목 선택이 조금 더 압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윙 투자 기법에 대해서 두 번째 영상을 만들어 봤었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이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는 시점에는 아마 저는 한국에 다시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첫날 영상부터 다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